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진짜 반갑고요. 요즘 아침마다 뉴스 켜는 게 무섭다는 분들 꽤 많으시죠? 오늘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아침 브리핑 놓치는 일 없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국내 정치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꽤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개혁을 하더라도 초가상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가상간 다들 아시죠? 쥐 한 마리 잡으려다 집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상황을 경계하는 우리 속담이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대통령이 이 말을 꺼냈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세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로 자제 신호를 보낸 셈이 된 거죠. 공개적으로 회의 소집하거나 대놓고 브리핑한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요즘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표명하는 게 일반화됐지만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를 향해 이런 식으로 공개 발언하는 건 사실 꽤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그 여파가 바로 당내로 번졌어요. 이 자제 메시지를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 노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당내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강경파 쪽에서 순순히 물러서는 것도 아니에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빠질 수 없죠.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공식 사과를 했어요. 461일이라는 숫자 딱 들어도 꽤 오랜 시간이죠. 거기다 이른바 저륜 선언을 포함한 결의문까지 발표했는데요. 강경 노선을 유지해왔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 전원이 이름을 결의문에 올렸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일부 의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전원이 동참했다는 건 사실상 당 전체가 노선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강경 기조로 가던 당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큰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뉴스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중동 사태와 유가 급등 이슈인데요. 이게 단순히 해외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랑 직결되는 문제라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 둘째 아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공식 선출됐어요. 중동 지역에서 권력 공백이 생기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순간이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두고 큰 실수라고 공개 비판했어요. 거기다 전쟁 상황에 대한 추가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예고까지 했으니 미국 측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란 내부에서는 새 지도부의 충성을 다짐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며 결사항전 의지를 내보였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공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주민들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중동 곳곳에서 포성이 이어지고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추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지 상황이에요.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해역의 예인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해역에 우리 선원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필수 물자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물론 안도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생존 여건은 갖춰진 거라 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타르 도하에서는 우리 국민 32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아부다비에서도 교민들이 민항기를 이용해 귀국했고 가족들과 재회한 분들이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도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이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여파가 바로 육아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일부에서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곧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느 쪽 전망이 맞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죠. 문제는 이게 당장 우리 지갑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게 얼마나 체감이 되냐면요. 가득 넣으면 예전이랑 비교해서 기름값만으로 차이가 눈에 확 보이는 수준이죠.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어요.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근접했어요.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설 정도였으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감이 오시죠. 화물차 기사들의 상황도 심각해요. 유류비가 크게 늘면서 생계 부담이 커졌고 실제로 운행을 잠시 중단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생업 현장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어요. 청와대는 석유 제품 가격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도입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기로 했어요. 최고가격제는 말 그대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정유업계도 정부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국내 관련국 대사관 경비를 강화했고 유가 상승을 틈탄 불법 행위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국내 사건 소식도 있어요.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어요. 20살 김소영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치인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25점이 기준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분들은 이 숫자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잔해물 재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조사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초기 수습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참사가 발생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족을 보내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오늘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시행 초기에 노사 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꽤 달라질 수 있어서 관련 업계분들은 내용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호주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승부 끝에 WBC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어요. 마지막 경우에 수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이라는 성과를 올린 거예요. 17년이에요. 17년? 게다가 마이애미행 티켓까지 따냈으니 이건 정말 밤새 뉴스 켜놓고 응원한 분들한테는 손이 덜덜 떨렸을 장면이었겠죠. 오늘 하루 이 뉴스 하나로 기분이 올라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끝으로 오늘 날씨 얘기 드릴게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에요. 3월인데 아직 이르네요. 거기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서울은 영하권을 보이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꽤 탁할 전망이에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챙기시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준비하세요. 육아 뉴스 보고 마음이 무거워진 것도 있는데 건강마저 챙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부 훑어봤어요. 국내 정치 야당 노선 전환, 중동 전쟁 유가, 폭등 금융시장 충격, 귀국, 교민 해협 침몰 사건, 모텔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무한 참사, 제조사 노란봉 투법 시행, WBC 라운드 진출 그리고 날씨까지. 빠진 거 없죠? 오늘도 해몽성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부탁드려요. 내일 아침에도 여기서 만나요.